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상반기에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 랠리를 보이면서 목소리에 힘을 실은 전문가, 소위 전문가분들이 몇 명 계신 것 같더라고요. 주말 사이에 제가 시간이 좀 나서 영상 몇 개를 좀 들어봤는데 꾸준히 듣다 보니까 사실 딱히 근거가 없었고 그나마 제시한 자료들을 모두 보다 보니까 제가 반박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주식 투자를 할 때 일반인들이라면 실제 주식 투자를 장기로 끌고 가셔서 수익을 올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 손실을 보거나 심지어 쪽박 차신 분들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장 신뢰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가 우리가 이제 뭐 증권사 출신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의 그런 의견이라든지 또는 주장,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상승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긴 하죠.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얘기를 차분하게 들여다보면 저는 모를까요? 주장하시는 내용을 찾기가 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말씀은 정말 너무 잘하시는데 듣다 보면 이렇게 뭔가 혹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내용은 그렇게 충실하지 않고 결론이 그냥 옳은다로 귀결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차분하게 하나 이유를 찾아봤는데 요즘 많이 주장하시는 게 이익, 실적, 이런 부분을 언급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은 경제를 보고 투자하면 절대 주식 투자 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할 때가 아니고 어느 정도 관망을 하거나 조금은 뒤편에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볼 경우에는 대표적으로는 욕심부리다가 탈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먹으려다가 탈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들어가는 게 되겠죠? 이미 조금 상승하는 들썩이는 주가를 보다 보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결국에는 또 욕심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상승세, 상승장을 전망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게 이익과 실적을 많이 언급하시는데 이 얘기죠. 기업이 이익이 좋으니 결국엔 주가가 오를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세상 모든 일이라는 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맞는 말인데 여기에 단서 조항들이 붙으면 상황이 달라지죠. 즉, 기업이 이익이 좋으면 결국엔 오른다. 여기에 오르는 게 맞지만 얼마만큼 올라야 하나라고 예를 들어서 오르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단서를 붙이게 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냥 방향성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게 맞고 틀렸다. 그걸로 지금 상승장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한다라는 것은 조금 좀 거리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의 상황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뜯어보기는 못한다는 뜻이죠. 대부분 그냥 방향성 정도만 제시하는 것에 그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턴 어라운드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더불어서 함께 지금 우리가 지켜보는 게 AI죠. AI가 먼저 출발하니까 결국엔 반도체 섹터까지 들썩이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I 결국에는 실현 단계에서 반도체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정말 이 AI가 미래의 모든 가치를 현실에서 궁극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TSMC나 삼성전자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 사실 상승장을 주도한 게 AI, 엔비디아 중심의 AI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수준에서 미래의 모든 AI, 4차 산업 이 부분이 실현 가능하려면 결국 궁극적으로 두 개의 기업의 실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TSMC 그리고 삼성전자인데 번외로 말씀드리면 TSMC는 제가 수년 전부터 주요 수익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TSMC가 만들고 있는 실제 반도체 엔비디아의 H100이 되겠죠. GPU 이 물량이 어느 정도 지금 TSMC가 긍정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3년 TSMC 매출액입니다.
대만 기업은 월 단위로 이렇게 매출 실적을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 거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 2019년부터 YoY로 역성장을 한 게 이번 분기가 거의 지금 집계상으로는 최초죠. 물론 시계열을 10년 이상 땡기다 보면 한 번, 두 번 정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보시게 되면 5년 안에는 이렇게 YoY로 역성장한 실적을 보인 게 이번 분기가 최초였어요. 게다가 이 부분을 따져보면 지금의 엔비디아와 AI 섹터가 얼마나 과대평가된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엔비디아 AI, GPU가 필요하긴 한데 이걸 만들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TSMC가 정말 뚝딱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TSMC가 공정률이 80%가 넘어가고 가장 낮은 노드가 60에서 한 70%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제 사실 엔비디아가 필요로 하는 5나노 공정, 업그레이드인 뭐 한 4나노 공정까지도 포함해서 본다면 지금 5나노, 4나노 공정은 사실상 100%에 가깝게 공정률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지금 엔비디아가 받고 있는 시장 밸류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어야 실제 엔비디아 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거죠. 게다가 TSMC가 새롭게 캐펙스 투자하고 있는 게 애리조나 팹이 있는데, 이게 5나노, 3나노 2025년이 되어서야 전체 물량이 생산이 됩니다. 그것도 TSMC가 지금 만들고 있는 물량의 최대 25% 수준밖에 증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팹 21, 애리조나 팹이 5나노가 월간 한 2만 장 만들어질 것이고 3나노가 월간 한 3만 장, 뭐 해서 토탈 월간 한 5만 장 정도로 연간으로 60만 장 캐파를 보이고 있거든요. 기가급 팹도 아니죠. 메가급 정도의 수준이라 지금 이 애리조나 팹이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TSMC가 만들고 있는 5나노 물량의 한 20% 수준의 물량만 차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2025년이 되어서야 결국 20%의 물량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규모인데, 지금 AI로 관심되는 엔비디아가 만드는 이 칩은 너무나 많이 앞서갔습니다. 향후 5년, 10년 안에 만들 수 없는 물량까지 다 가격에 반영을 한 게 맞습니다. 공장도 없어요. 지금 그림만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죠. TSMC 아니면 어디가 만듭니까? 삼성전자가 만든다고요? 그거는 조금 더 그거 관계를 이해를 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캐파할 수 있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공장도 없는데 그림만으로 투자금을 받고 이 미일이 너무 앞서갔다는 뜻이죠. 제 말은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폭락한다라는 뜻은 아니고 고점에서 쭉 흐를 수 있다라는 걸, 박스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죠. 일반 기업들, 삼성전자 좀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는 월 단위로 매출이라는 실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근거 있는 게 지금 수출입 동향이 제일 좋습니다. 23년 5월까지 보시게 되면 22년 5월 대비 마이너스로 지금 계속해서 역성장을 하고 있죠. 그나마 지금 6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이 감소폭이 소폭 둔화가 되었다는 게 시장에서 호재로 반응을 한 겁니다. 이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줄어드는 이 감소폭이 살짝 증가한 거, 살짝 늘어난 걸 갖고 그렇게 후다닥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한 것인데요. 그와는 별개로 이 디램이라든지 랜드카의 가격 자체는 글쎄요, 아직 뭐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잡히고 있진 않거든요. 이게 6월 달 기준의 보고서인데 반도체 협회의 반전이 단기간에는 그렇게 쉽게 일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이게 뭐 제조 소진이 뭐 거의 끝나가냐? 뭐 알 수는 없겠죠. 어디가 바닥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바닥을 잡겠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바닥을 지나서 이게 턴 어라운드 하고 있는 모습이냐 아니냐는 지금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지나고 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 우리가 바닥을 잡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지금 주가의 상승 랠리에 올라탈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뭐 이익 추정이라든지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분들의 주장이 글쎄요, 일반인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그게 유효하게 적용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라는 이름으로 PER로 기업 가치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이죠.
이게 S&P 기업들을 한 20배 정도를 그냥 기본으로 보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벌어야 할 이익 가치를 현재 모두 할인해서 반영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20배가 아니고 심지어 18배로 축소가 되어도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밸류를 20배를 받던 종목이 15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업들의 이익과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익이 늘어서 주가가 오른다? 이 말은 정확하게 상당히 모호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PER을 계산할 때 이익이 늘면 PER이 낮아지죠, 당연히. 따라서 과거 20배를 받던 종목이 이익이 늘면 10배로 줄어드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20배를 받았던 종목이 이익이 늘어서 10배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 19배 정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익과 실적은 밸류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밸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유동성입니다. 결국에는 PE가 싸졌다 비싸졌다를 단번에 극명하게 표현해 주는 것은 유동성이죠.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이 유동성이 말라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과감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동성은 이익단이 아니고 PER 레벨 자체를 바꿔버리는 영역이에요. 20배냐 15배냐 10배냐 이거를 바꿔버리는 문제입니다. 이익과 실적은 20배를 받고 있는 기업이 뭐 19배를 받냐, 뭐 18배를 받냐, 뭐 그 정도 수준이지 사실상 강력하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유동성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잘하게 이익단에서 수익이 높아진다고 해도 이게 유동성에서 빠져버리면 허당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기업가치 계산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PER 밸류가 높아지지 않는 한 주가의 반영 상당히 미비합니다. 이익 실적은 PER의 1배, 2배 정도, 그 정도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게 태반입니다. 그런데 유동성은 적어도 PER이 5배, 10배 정도 변동성의 단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익이 아니라 유동성이 관건입니다. 왜 자꾸 이걸 빼놓고 주가 상승에 관련된 얘기를 주장을 하시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고요. 모르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이미 상승론을 주장을 했으니 어느 정도 편향된 정보를 계속해서 확대해서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한계가 있다고 보긴 한데, 어차피 주가라는 게 오르고 내리고 방향성은 2개뿐이죠. 지금 와서 입장을 변경할 게 아니라면 그냥 그대로 50% 확률이니 방향성만 갖고 밀어나가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도 주가는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과거 사례를 언급한 내용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구체적인 특정 시기를 살펴보니까 당시가 경기 침체 구간은 맞더라고요. 그런데 유동성이 공급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침체 구간에도 주가가 올랐다라고 주장하시는 그 기간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70년대 후반, 76년 무렵이었거든요. 이 무렵 보시게 되면 기준준위가 하락을 했습니다. 침체에도 주가는 오를 수 있어요. 유동성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붙어야 됩니다. 떨어지는 것은 냅두고 이거는 보지 않고 유동성이 공급됐다라는 얘기는 쏙 빼고 침체 구간에도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만 갖고 그렇게 논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실업률 많이 지목을 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경제활동 참가율이죠. 저는 계속해서 코로나 직전 수준으로만 회복이 돼도 지금의 고용률은 4.3%의 실업률 수준이다. 이게 가장 낮았을 테니까 그때보다 더 고용률이 나빠졌죠. 그렇다 하면 4.5까지도 높아질 수 있는 숫자가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률이라는 그 숫자 자체로만 갖고 괜찮다, 이전의 유의성이 떨어진다로 해석하면 상당히 안 된다는 것이죠. JP모간이 계속해서 경제 침체를 우려하고 있고 주가는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지금 현존하는 가장 유명한 IB죠. 게다가 250만 명의 이민자를 받지 못했던 정책들의 영향이 있긴 한데 이게 지금 폐지가 됐죠. 지금 이미 폐지가 돼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이런 이민자 수요까지 영향을 받게 될 거고요. 더 이상 실업률이 지금처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 그리고 경기가 호황해도 주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축소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유동성이라는 것이죠. 돈을 푸냐 돈을 줄이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국면일까요?
경기 침체를 전망하지만 유동성이 축소되어 있어요. 따라서 금리는 높은 수준이고 양적 긴축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행들 어느 정도 일부분 특정 부분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유동성이 공급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했죠. 한마디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듯한 착각을 받을 수가 있긴 하지만 그 높은 이자율을 갖고 은행이 대출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주요 이슈고 게다가 대출 태도가 상당히 나빠졌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은 현명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폭등과 폭락도 없겠죠. 그래서 저는 트레이딩을 이렇게 주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올라가는 이유, 특별히 뭐가 이유를 찾기는 어렵겠죠. 기업의 가치라든지 내재 가치라든지 펀더멘털을 분석해서 롱텀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의 이자율은 주식을 할 수가 없을 만한 환경이에요. 시장이 놓치고 있는 이런 초과 수익률을 공략하려는 자들은 지금은 글쎄요, 투자를 적극 권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기 고점과 저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아서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존까지 잘 해오신 그대로 계속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두 번은 맞아도 장기간 오랫동안 이걸 맞는다는 건 글쎄요, 역사상 저는 찾아보지를 못했고 게다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크게 못 먹는다는 한계가 있죠. 잘 못 들어가거나 물리거나 크게 오를 때 못 먹는다는 게 정설입니다. 지금의 흐름의 편승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들에게 사실상 지금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될 이유를 찾기가 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유동성이 풍부하게 유입될 때 주가에 진입을 해도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모로 주식 투자를 할 때가 아닙니다. 참고로 주식보다 채권 수익률이 높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느 정도 기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거고 절대 상승분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는 채권 수익률과 앞으로 2, 3년 비교를 해본다면 당연히 압도적으로 채권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할 때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수익률 차원만의 이슈가 아니고요. 경기 침체라는 이벤트의 발생 가능성을 차치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 더해진다면 글쎄요. 그거는 또 다른 환경으로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하겠죠. 한마디로 주식의 프라이싱에는 주식의 가격에는 지금 이런 경제 상황이 모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들썩인 부분이고 충분히 인지하시고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